지난 영상에서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과 주목할 코인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한중일 3국 암호화폐 시장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 더 다뤄보고 예상되는 미래 모습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Korea, 초창기 한국 시장은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과 지금은 금지된 마진 거래와 실시간 채팅이 가능한 프로차트를 앞세운 거래소 코인원 위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 24시간 상담센터와 커뮤니티 파워를 앞세운 구 X코인, 현 빗썸의 등장으로 한동안 빗썸이 독주를 합니다. 이후 2017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업비트가 등장하여 한국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와 다르게 카카오톡 연동 로그인과 상대적으로 깔끔한 화면 구성으로 유저 접근성을 높였고, 당시 글로벌 거래소였던 비트렉스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출시와 동시에 100가지가 넘는 알트코인을 상장시켜 호황기를 이끕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는 상승 시 몇 배의 수익률을 보여주던 알트들에 열광하였고, 업비트의 수많은 알트장은 연일 상한가를 보여주며 그야말로 대알트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중반부터 시작된 상승장은 투기 세력과 개인 할 것 없이 한국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급기야 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 시세보다 한국 거래소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게 됩니다. 당시 김치 프리미엄은 최대 60% 가까이 형성이 되면서 같은 1비트코인을 해외에 사서 한국에 팔면 1.6비트코인이 되는 기적의 수익률은 달러를 싸들고 출국하는 이른바 보따리상의 등장과 수천억 원대의 불법 환치기를 낳게 됩니다. 2017년 하반기 대부분의 시세가 급등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벌게 되자 엄청난 개인 자금들이 한국 시장에 뛰어들고, 당시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 경험도 전무했던 터라 시장가로 코인을 긁는 시장가 매매 형태는 김치 프리미엄의 상승을 견인하게 되며 한국 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투기와 광풍으로 물들게 됩니다. 광적인 투기 열풍과 외환 자금 유출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한국 정부는 거래소 입금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신규 가상계좌 발급 금지 등 제재를 가했으나 코인 열풍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장관은 2018년 1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화폐는 도박이며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박상기의 난으로 회자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수위 높은 워딩으로 인해 투자 시장은 급격한 불안에 빠졌고 11일 하루에만 30% 이상의 하락폭을 보이면서 시장은 급격히 출렁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 발언으로 세계의 코인 시장이 흔들리겠냐는 반론이 있었지만, 미국의 로이터를 포함한 해외 매체들은 박상기의 발언이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암호화폐 시장은 긴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이후 글로벌 시장과 함께 상승과 하락을 겪어온 한국의 코인 시장은 불투명한 상장, 불안전한 자율 규제, 가두리 펌핑 등 부정적인 요소가 분명 존재하지만, 거래 규모 면에서는 업비트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시장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타 국가들에 비해 다소 미흡했던 제재 면에서도 2022년 원화마켓을 제공하는 거래소 연합 닥사 출범과 함께 현 시점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자금 추적 시스템인 트래블을 시행, 그리고 2023년 5월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투자가 논란이 된 이후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시장 규모와 제재 모두를 잡기 위한 노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China,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 시점까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가 금지된 국가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량과 전 세계 많은 부분의 채굴 작업이 중국에서 시작되면서 암호화폐 산업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최대 명절 중의 하나인 춘절이 다가오면 중국인들의 현금화 영향을 받아 비트코인 시장은 일시적인 하락을 보여준 만큼 큰 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김치 프리미엄의 비정상적인 상승에 대한 배후로 중국 세력들이 지목을 받은 만큼 암호화폐의 진심이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을 얘기하려면 중국 채굴업체들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최초로 중국의 비트코인 백서를 번역한 우지안의 비트메인을 중심으로 엔트풀, BTC.com 등 글로벌 규모의 채굴업체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비트코인은 유명세와 함께 처리 속도는 느려지고 수수료가 비싸지는 기술적인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개발자들은 비트코인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자는
소프트 포크를 제안하였지만 채굴업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라는 단체에서 소프트 포크로 인한 채굴 수익 감소를 우려해 블록 사이즈를 키우는 하드 포크를 제안하면서 대립하게 됩니다. 당시 이 이슈만으로도 비트코인은 3분의 1 가격이 폭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는 2017년 8월 우지한의 영향력 아래 강제로 하드 포크를 진행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당시에는 생소했던 비트코인 보유량과 1대1 비율에 맞춘 에어드랍 형식으로 배포가 되었고 공짜로 코인을 받은 홀더들에게 당연히 좋은 반응을 받으며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채굴업자들은 기술적인 측면과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자주 대립을 이어갔으며 그 결과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 형제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등이 탄생하게 됩니다. 활발했던 중국 내의 채굴 활동은 2021년 6월 금지가 되면서 사라지는 듯 했지만 다시금 등장하여 채굴업계를 포함한 비트코인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은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많은 중국인들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국가와 기업이 협력하여 블록체인과 웹3 산업 양성에 힘을 쏟고 있으며 중국의 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는 등 암호화폐를 제외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올해 6월 홍콩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방하여 조금씩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Japan. 마지막으로 일본 시장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대로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 기간 침체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기에 빠진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거래소 해킹 사건들입니다. 2007년 설립된 거래소 마운트곡스는 비트코인의 성장과 함께 2014년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약 70%를 차지하면서 세계 최대의 거래소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도 잠시 마운트곡스는 무려 비트코인 85만 개를 도난당하는데요. 거래소 자체 프라이빗 키가 도난을 당해 지갑이 털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일어난 후 마운트곡스의 CEO인 마크 카펠리스는 거래소 결함이 아닌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적인 결함이라는 희대의 헛소리를 시전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의 대량 해킹과 기술적인 불안함은 곧바로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당시 1000달러였던 비트코인은 97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에 이어 일본은 또 해킹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일본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코인체크가 해킹을 당했는데요. 비트코인 해킹당한 마운트곡스와 달리 넴이라는 알트코인이 해킹당했습니다. 해킹된 피해액은 하나로 약 5,600억 원인데 이전 마운트곡스의 당시 피해액인 4,570억 원을 넘어선 금액이었습니다. 해킹 사건 이전의 일본은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국가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사고로 인한 암호화폐 관련 규제 강화와 디지털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로 인해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랬던 일본 시장이 최근 다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찍이 거래소 자체 자산과 고객 자산 분리를 의무화했던 일본은 FTX 사태 이후 FTX 재팬의 일본 고객 원금 전액 지불로 일본의 규제 중심 전략은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암호화폐 소득세 최대 세율인 55%에서 20%로 낮추는 검토 진행, 코인 발행 기업의 법인세 감세, 그린리스트를 통한 거래소 심사 완화, 바이낸스 재팬의 출범 등 코인 쇄국에서 코인 강국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최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중인 3국의 암호화폐 과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3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3국의 암호화폐 관련 성향과 비즈니스 모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근 중국은 위챗과 알리페이 등을 통해 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결제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CBDC인 디지털 위안화 활성화 노력과 모습이 일치합니다. 결제에는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최근 개방한 홍콩 시장은 중국 결제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출구 전략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업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동남아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SBI 홀딩스와 관련된 기사가 자주 나오는데 이는 일본 시장은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기업 투자자가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55%라는 징벌적인 세금을 피해 일본 법인들은 국내에 진출하여 비즈니스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코인 시장은 개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2022년 손실로 많은 기업들이 떨어져 나가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남은 상황인데,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 시장은 현물 시장만으로 거래량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거래량은 한국의 개인 투자자 이외에도 중국과 일본 기관들의 자금들이 들어왔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라는 목적이 확실하고 결제를 위한 유동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은 아직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고 세금이라는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암호화폐에 친숙한 환경과 높은 거래량, 그리고 이미 형성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 부분도 논의는 되고 있지만 일본 수준의 높은 과세 수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중국, 일본, 양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요한 자금의 집행은 결국 한국 시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은 트레블을 통해 파악과 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암호화폐 시장의 크기는 한국 시장에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기 다른 3국의 암호화폐 성향은 높은 거래량을 가진 한국 시장으로 몰릴 것이며, 한국 시장의 규제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시점에는 비로소 중국과 일본을 잇는 암호화폐 비즈니스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한중인 3국의 암호화폐 시장 과거와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중인 3국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자국 시장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언급한 대로 한국 시장이 주목을 받게 되어 지금처럼 아시아 시장을 리드하는 국가로 남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